저는 얼마 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과 1년을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끌리거나 평생의 동반자로서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 같은 건 없었지만 직장도 좋았고 살펴보니 성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도 함께 만나보았지만 특별히 못난 사람들도 없었고 친구들 관계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소개해준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도 소문나 있고 승진도 다툴 만큼 평가가 좋다고 했어요. 저도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터라 직장과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려고 했었고 저는 직장이 남자친구만큼 좋진 않아서 일찌감치 저희 집에서 독립하면서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을 포함해서 아주 작은 평수 아파트도 전세를 보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은 남자친구와 똑같이 반반으로 하고 신혼 살림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제가 쓰던 물건으로 대체하고 예물 예단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죠. 1년 동안 사귀긴 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소개받을 때 위에 형 한 명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것과 남자친구 부모님이 식당 운영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동안 버려놓은 돈으로 풍족히 살고 계시다고만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부모님과 독립한 지 꽤 되어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결혼해서 따로 멀리 나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상견례에 여동생과 예비 시부모님만 나오셨고 남자친구의 형에 관해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뭘 하는지도 잘 몰랐죠. 남자친구와 제가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라 양쪽 부모님은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준비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청첩장이 나와서 돌리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 또래에 결혼한 신혼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필라테스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운동도 하면서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청첩장을 돌리자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이것저것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자친구네 인사드리러 갔었던 얘기를 하다가 그중 회원 하나가 예비 시댁의 아파트가 자기 친정집이라고 하면서 동호수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라인이었어요.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같은 라인이면 웬만한 일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몇 층이냐고 물어서 16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1601호는 아닐 테고 1602호인가 보네 라고 하더군요. 아니요 1601호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자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1601호라고? 1601호가 맞아요? 라고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모두들 왜 그러냐는 듯이 그 회원을 다 쳐다봤어요.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게 아닌데 라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어서 깜짝 놀랐었네요.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다들 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 같은 눈치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회원들이 모두 다 있는 자리라서 말을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무실 방으로 그 회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01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혼자랑 얼마나 사귀었고 가족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대로 가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아는 얘기라도 있냐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원은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3년 함께 운동하면서 지낸 정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염려 말라고 했고 약혼자의 가족에 관한 얘기라고 해서 꼭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601호 큰아들이 다른 데서 나와서 중간에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고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배다른 형이었던 거죠. 자라면서도 배다른 동생과 여동생과도 엄청 차별받고 자라서인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한테 함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1601호에서는 한밤중에도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도 자주 들어갔기에 그 아파트에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자친구의 배다른 형의 생모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들을 찾아왔다고 생모의 좋지 않았던 과거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배다른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배다른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배다른 형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한 날이 없었던 1601호가 어느 날 그동안 죄송했다며 떡을 돌렸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큰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래요.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동생들이 이제 집에 없으니 앞으로 시끄러운 일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서 어떤 말이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601호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작은 아들 성격이 불같아서 배다른 형이 그렇게 자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용납을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도 여러 번 작은 아들 목소리만 들었거든. 우리 친정집이 바로 아랫집인데 내가 친정집 갔을 때도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밤중이건 새벽이건 화가 나면 화를 주체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지. 그런데 꼭 큰아들이 소리쳤다고만 하더라고.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싸움 내용도 다 알아들을 정도라서 작은 아들이란 걸 알겠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했어요. 사람은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무서웠던 사람은 처음 봤거든? 그리고 여동생 말이야. 결혼하기 전 밤 12시가 다 되어야 늦게 들어온다고 작은 아들이 한 소리 했던 모양인데 여동생이 대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어.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다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경비원이 달려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술 퍼마시고 와서 그런 거라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재뿌린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아까 들은 말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에 관한 얘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앞둔 터라 무척이나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그 회원에게 또다시 연락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려 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예비 신랑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면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말을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입이 가벼워서 말을 해놓고도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 집으로 쫓아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이 정도였다니 기가 막히네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결혼할 남자친구의 모습은 참 이성적이었고 진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견례 때 나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사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형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못 올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 다니냐고 물었더니 무슨 무역회사라고 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얼버무렸어요. 형이 다니는 회사도 기억 못하는 동생도 있냐고 했더니 PC 굽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결혼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우리 결혼식 때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오빠가 말할 리가 없는데? 오빠가 말해줘서 알게 된 게 맞아요?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라고 황급히 끊어버렸어요. 상당히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바로 코앞인데 결혼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영 개운치 않은 뭔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시점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시작부터 나를 속이려는 남자친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벌써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하게 되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었어요. 또 어떤 일로 나를 속였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 시기가 지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결혼을 잠시 보류하자고요. 이유는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 변할 리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냐면서 이거 장난 아니지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제가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장난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럼 그동안 결혼을 두고 장난친 거냐면서 육두문자를 계속 날리면서 전화 받으라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고래고래 별 희한한 듣지도 못한 소리로 난리부르스를 쳤어요. 모두 다 녹음했죠. 결론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전부 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냐고 하는 거였죠. 사람 우습게 쪽팔리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좀 쪽팔리는 게 대수냐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떠들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제 풀에 꺾이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너랑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보내준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통화하기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네가 예약했으니 네가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를 빼고 절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혹시라도 혼자 살고 있는 제 아파트에 찾아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금 내놓고 이사해버렸습니다. 결혼식 취소로 있는 부수적인 문제는 친정 사촌 오빠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물 같은 것은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당시 남자친구는 여러 번 회사 앞에 찾아오곤 했었지만 저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강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왜 파혼당했는지를 충분히 알게끔 말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마냥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서 억울해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요. 임신 6개월째입니다. 저희 시댁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 친정, 저희 집 모두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니 말 다 했죠. 남편과는 연애 2년 후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잘해요. 저는 지금 아이 때문에 일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이고 야근 회식 잦은 편도 아니고 6시 퇴근이면 집에 6시 반까지는 꼭 오는 편이고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턴 귀가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에 나가고 이것도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점심 먹은 후 늦어도 2시쯤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연애할 때도 운동 좋아했고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집안일 잘 도와줍니다.
빨래 널기를 그렇게 싫어해서 그거 말고는 다 해요. 아가 생기고 나서는 들어오자마자 제 배에 귀가 인사하고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건 쓰담기, 동화책 읽어주기, 자기 전에 아가랑 얘기 나누고 뭐 다정하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 꼭 3번은 전화통화하고요. 전화통화 시에도 배비 바꿔줘. 전화기 배에 잠깐 대봐. 전자파 때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자꾸만 보채네요. 아, 배비는 아가 태명이에요.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예요. 축구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원래 10년간 잘 안 했어요. 몇 달 전 아침에 보슬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한대요. 비 맞으면서 한다길래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고 했고 비에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왔거든요. 나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 우산 하면서 따라 나갔더니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길래 따라 내렸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번쩍 드는 생각이 아, 차에 우산 있을 텐데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주자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하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는가 싶어서 보니까 저도 못 본 카라티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저러지? 싶었는데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죠. 그래서 그 조기 축구의 동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고, 조만간 밥 먹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정 가는 길이라네요. 남편 축구 안 갔어? 하니 오늘 비 와서 안 한다던데. 제 남편은 그럼 어디 간 걸까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곤 평소보다 늦은 저녁 때 집에 와서는 또 아기랑 놀고 뭐 내가 민감한 건가 사생활을 캐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냈어요. 서로 핸드폰도 안 보는 편인데 그날 핸드폰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지냈어요.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데 일요일 조기 축구회 때마다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일요일마다 바람을 피나 하며 장난처럼 생각했는데 예전에 도시락 싸서 축구하는 거 구경도 하러 가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갈게. 친구랑 같이 가려고. 나 바람도 세고 좋잖아 하니까 말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이 축구 간다고 준비할 때 콜택시를 불렀어요. 남편 차 제 차 있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워 남편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서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드라마 볼 때의 그런 긴장감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알던 축구장 같은 곳이라고 해야 하나?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랑 자주 가던 카페를 들어가는 남편. 카페가 통유리라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서 숨어서 봤습니다.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밖에서 나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가 쪽에 숨어서 도착했어? 하니 도착했어. 축구하려고. 자기는 베비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 라 합니다. 직장 동료나 뭐 친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무렵 카페에서 아주 둘이 깨가 쏟아지네요. 일단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베비 걱정에 미숫가루를 우유에 태워서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 해요? 왜 설거지해? 이런 거 나 시키라고. 가서 베비랑 TV 보고 있어. 하더니 설거지를 하면서 심심했지? 오늘 축구를 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져서 너무 웃겼다. 축구 끝나고 간 갈비찜 맛있던데. 나중에 꼭 가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고 뭐지? 왜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지?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또 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 떼보고 그 여자랑 연락을 하고 결혼을 파투내기에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님 현명하시고 생각이 좀 깊으신 분이라 평일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길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 아주 옛날 거가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면 어떡하죠? 저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하니 그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다.
저런 짓 하면 내 자식 아니니까 난 너랑 베비랑 살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약간 눈치를 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아범이 바람 피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너한테 흠이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얘기하거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댁과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보낸 후 다시 일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축구회에 가 있는데 간만에 주말에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제가 너무 남편을 믿고 있는 거라 저도 생각을 해서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잔 척을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택시 탔고 또 옷을 갈아입는지 뭔지 먼저 가버렸는지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지 하고 있고 택시 아저씨께서는 재촉을 하시고 그러는 도중 남편 차가 나오더라고요.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하는데 택시 아저씨가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후 번화가에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몇 번 가본 곳이라 저도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용과 관계없이 증거를 남기라는 분들이 많아 폰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 등 가게가 있고 가게 밖에서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카페 문은 유리였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고 여자의 얼굴이 보이길래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 건물이 그 층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건물 화장실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카페 문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길래 후다닥 여자 화장실로 뛰어왔어요.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가서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인 것 같고 거의 대답만 하고 미혼인지 기혼인지는 알 수도 없고 문득 든 생각이 저 여자는 날 모를 건데 하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봤는데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꾹 참고 옆에 서서 손을 씻으며 얼굴을 살폈어요. 옷차림도 제가 임신한 자격지심인지 참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예쁘장했어요. 당연히 저보다 어린 것 같았고요. 말을 걸어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베비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꾹 참고 TV를 봐도 책을 봐도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그러고 3시쯤 남편이 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의 축구 이야기도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왜 그러냐고 애교를 부리는데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만나는 여자 있나 보네 하니까 남편은 무슨 여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본 거 아는데 다 얘기할까? 아님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볼래? 뭐야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다 말할까? 아님 네가 얘기할래? 그런 거 없어. 집에서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디카를 줬어요. 얼굴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자를 만났고 그걸 숨기고 왜 또 거짓말을 했어? 하니까 나와 우리 집, 너희 집 그리고 베비한테 죽을 죄 진 것 같다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구인데 제가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편인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죠. 계속 발뺌할 거냐고 그랬더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네요. 넌 심심해서 바람피니? 난 심심해서 집안일 신경 쓰고 네 바람이나 신경 쓰고 이러니? 라고 물으니 말을 안 내요. 자기도 황당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점점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만났는지 폰번호는 뭔지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만나서 머리채를 잡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유치하게 그 여자 입장을 묻지도 않았고 100% 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네. 너에게도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고 핸드폰만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까지 걸어서 10분 걸리는데 허리도 아프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는 외출 중이시고 여동생이랑 엄마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연락도 없이 싸웠냐고 여태껏 살면서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왜? 바람이라도 폈어?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엄마 가슴은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이랑 엄마는 완전 성격이 장군 스타일이에요. 지금 잡으러 간다고 뭐 하는 놈이냐며 시댁은 아냐고 하시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혀져 있는데 뭐냐? 다 같이 얘기해보자. 고 하길래 저는 싫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엄마는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고 네가 홀몸도 아니고 떨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든 손이 빨개지도록 싹싹 빌든 해야 한다고 결국 남편, 시어머니, 우리 친정으로 콜을 했네요. 원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밖에서 차나 밥은 한 끼 정도 하는 사이인데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집으로 온다고 하셔서 이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고 시어머니께서 말문을 먼저 트셨어요. 아범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지가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랑 어머니 계신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내 딸이 김서방 현장 목격을 했다네요. 말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 싸대기를 냅다 날리는데 너무 놀래서 다 벙쪄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니? 네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사돈어른 앞에서 부끄러워진 거. 그리고 내가 네 따귀 날린 걸로 베비랑 베비 엄마 놀랬을까 봐 겁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든다. 네 놈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네 안사람이 이혼하자면 하고 애를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위자료를 10억 달라 해도 빚을 내서 주고 네 알아서 해. 이혼 안 하고 너를 용서해주면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넌 네 애비가 이 같은 상황이어도 네 애비 편들 거냐?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한마디 하시고 남편을 끌고 나가셨어요. 연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 많이 불편해하셨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랍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뭐 저희 없는 곳에서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저런 행동을 저희 앞에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도 어렵게 남편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생각도 겹치고 엄마는 사돈이 저기까지 하고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볼 문제라고 엄만 그래도 같이 잠을 안 자도 같은 집에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집이니 혼자 밥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비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숟가락 먹고 아직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네요.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 없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